일단 그 다음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음함수 미분이라는 걸 잠깐 리뷰하고 우리 지금 단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함수를 크게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implicit 펑션과 explicit 펑션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implicit 펑션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 explicit 펑션은 양함수라고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양함수는 우리가 익숙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y는 fx다. 이렇게 생긴 구조를 양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또는 y는 sin x다. 이런 식으로 y가 x의 함수다라는 게 명확한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양함수라고 부르고, 음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형태. 요게 지금 쓴 함수 보면은 y는 x의 함수의 모양은 아니죠. 뭔가 쭉 x랑 y가 막 곱해지고 해가지고 상수다라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쓴 요 함수를 좌변을 보면은 x, y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x랑 y의 함수다, 그것이 근데 값이 1이다 라는 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y가 x의 함수, y가 x의 함수, 이런 경우를 양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을 나타내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만 보면 이것은 무슨 함수인가요? 두 개로 분류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y는 무엇이다가 아니니까 이것도 음함수라고 부르면 돼요. 이 구조 자체는. 그래서 얘는 음함수 구조다. 그러면 25라고 하는 숫자를 뭐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5가 0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x, y 상수로 구성된 하나의 함수 모양이라고 보고, 이거를 f의 x, y라고 하고 그것이 0이다 라고 봐도 괜찮겠죠. 여기 안에는 x랑 y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니까 상수는 그냥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퀄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는 우리가 음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음함수를 양함수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자, 양함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니까 y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y제곱은 25 마이너스 x제곱. 그 y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y는 어쨌든 x에 대한 함수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괜찮죠. 변수가 x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양함수의 모양이 됐는데, 양함수의 모양을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음함수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이런 원이에요. 근데 양함수로 이제 돌려놓고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y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걸 의미를 하죠. y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x축 아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두 개로 나뉜 거죠.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 상반원은 우리가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요 아래에 있는 요 하반원, 이것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모든 값이 y값이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x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음함수를 양함수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는 되게 잘 바꿀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에서 예를 들었던 요 함수를 여러분이 y는 하고 바꿀 수 있나요? 이것도 뭐 어렵진 않네요. y로 묶어가지고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양함수를 음함수 바꾸는 건 되게 쉽죠. 왜냐하면 좌변으로 다 몰아넣어가지고 x, y 함수가 뭐다라고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음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음함수 미분이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은 양함수부터 미분을 해볼게요. 지금 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 경우만 한번 보죠. 자, 요 경우에 우리가 y'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y' 계산하면 dy dx가 되고, 우리 루트 x에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루트 x가 x의 2분의 1제곱이고 다항함수의 형태일 때 미분은 지수를 앞으로 내려주고 그 지수에서 하나 뺀 것이 다시 지수가 되죠. 미분법이. 그래서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에 루트 x분의 1인가요? 그래서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의 미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그냥 x가 아니니까 연쇄 법칙을 다시 써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되는데, 아까 한 것처럼 예제 들었던 것처럼 이거를 u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그럼 y가 뭐가 되냐면 루트 u가 되고 u가 25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dy dx, 즉 y를 x에 대한 변화율에 대해서 찾고 싶은데 y를 뜯어서 보니까 y는 u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y는 u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u를 다시 보면은 u는 x에 대한 함수니까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게 연쇄 법칙이잖아요. 일변수 함수에서 적용을 하면 y를 u로 미분을 해보자. y가 루트 u니까 루트 미분하면 우리 지금 방금 연습했죠. 루트 x 미분이 2루트 x분의 1이다. 그럼 루트 u 미분은 2루트 u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u의 x 미분은 u가 얘예요. x만 미분해보세요. 20은 상수니까 제로 되고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2x. 자, u는 지금 내가 넣은 어떤 값이니까 u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2루트 u 대신에 25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곱. 그래서 2는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분의 x가 되네요. 그쵸?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분모를 우리가 뭐라고 다시 예쁘게 쓸 수 있나요? y가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분모가 지금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분의 x라고 봐도 되네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이 마이너스 y분의 x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양함수는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 방법대로 지금 연쇄 법칙을 써서 쭉 풀어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 함수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미분을 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음함수 미분할 건데 양변은 x에 대해서 변수가 x니까 미분을 한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마치 x랑 y가 각각의 변수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함수 쓸 때도 x, y의 함수다 라고 썼는데, 이걸 다시 양함수로 변환해서 보니까 x랑 y가 각각 독립이 아니라 x에 의해서 결정되는 y 값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y는 결국에 뭐예요? x의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로 왔을 때도
y를 그냥 변수로 보는 게 아니라 x의 함수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을 독립변수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 음함수에서는 무엇이 독립변수다? x가 독립변수가 돼요. 그리고 y는 뭐냐면 x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미분을 해요. y는 변수가 아닌 x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x제곱을 이제 미분할 거예요. 각각 항씩 다 미분할 건데 x제곱 미분하면 x에 대해서 2x죠? 그 다음에 y제곱 미분할 거예요.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다. 근데 y제곱이라는 거는 x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u라고 한번 다시 치환을 해보죠. 이 전체를 u라고 생각하자. 근데 y는 사실은 그 y가 x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일단 미분을 한 다음에, 그죠? 그럼 2y가 될 거예요. y제곱 미분하면 2y.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되죠? 연쇄 법칙 쓰면은 그 y를 x로 다시 미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sin x제곱 미분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요거 전체를 일단 미분했어요. 통미분을 하죠. 전체적으로. 그럼 사인이 코사인이 되면서 코사인 x제곱이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x제곱이라는 걸 다시 미분해서 앞에 곱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y제곱을 미분하면 2y인데 끝내지 말고 y는 함수니까 y를 변수 x로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 x제곱 미분해서 2x를 곱한 것처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곱해라. 요게 들어가요. 그리고 우변에 25가 있으니까 25 미분하면 상수니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럼 양변은 2로 약분을 하고 dy dx로 정리를 하면 y dy d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x가 돼서 dy dx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원했던 게 요거죠. dy dx. dy dx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y 프라임이라고도 하고 f 프라임 x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dy dx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y분의 x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음함수 미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독립변수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함수라면 그것을 미분한 다음에 속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하자. 연쇄 법칙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함수 미분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아까 우리 처음에 상반원만 가지고 미분했을 때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y분의 x. 지금 음함수 미분한 것도 마이너스 y분의 x. 똑같죠, 결과는? 그러니까 양함수, 음함수 미분법. 양함수 미분법은 여러분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음함수 미분법은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곱하는 거. 이걸 많이 까먹어요. 하다 보면. 요걸 반드시 넣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이걸 왜 했냐면 이제 우리는 1변수 함수가 아니라 2변수 함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변수 함수에 대해서 음함수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1변수 함수의 음함수 미분법을 여러분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잠깐 리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챕터로 돌아가서 예제 5번을 볼 건데 예제 5번 하기 전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설명을 보면 implicit differentiation이라고 음함수 미분법 소개고 라지 f x y가 0이다. 아까 우리 음함수 표현하는 방법이죠. 아까 뭐 했냐면 요거예요. 요거랑 똑같아요. 아까 원의 방정식을 다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이쪽을 그냥 x, y 함수다라고 썼던 거 있죠. 그 그냥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함수가 있다. 이거 음함수인 거 이제 아시겠죠? 음함수가 있고 y가 yx라고 하는 건 x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변수가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요 말뜻 자체가 무엇이 독립변수란 소리예요? 그렇죠. x가 독립변수.
자, 무엇을 독립변수로 놓을 것인가가 음함수 미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x, y의 함수다. 근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y가 x의 함수래요. 그걸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어떤 함수다. x에 대한 함수다. 그럼 x도 변수는 x인 거고 자기 자신이 변수고 y도 x의 함수니까 변수는 x가 된다.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를 뜯어서 보면 변수가 x, y 두 개가 있는데 그죠? x는 그냥 변수가 자기 자신인 거고 y는 변수를 x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연쇄법칙 썼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여기 df, dx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 규칙을 쭉 찾아서 보면 돼요. 자, f라는 녀석을 x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f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그 x는 또 x로 미분한다. 그러니까 x는 자기 자신의 변수로 가지니까 x 아래다 x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이 관계를 이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f를 x로 미분한다. 근데 지금 x, y 두 개가 있으니까 기호를 라운드 f, 라운드 x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 관계는 어떻게 돼요? x를 x로 미분한다. 그러니까 dx, dx. 변수 하나니까 d라는 기호를 쓴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면 f라는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쵸? 그리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dy, dx. 자, 이걸 정리를 할 건데 라운드 f, 라운드 x는 이렇게 놔둬도 되고 기호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f 서브 x라고도 쓸 수 있죠. 그리고 dx, dx는 뭐예요? x를 x로 미분했다는 뜻이니까 1이죠. x를 x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1 더하기 얘는 f의 서브 y라고 쓰면 되고 dy, dx 이렇게 쓰면 되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라지 f, x, y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f, x, y가 0이다. 어떤 상수다. 그러면 여기에서 좌변을 미분하면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f, dx라고 쓰면 되고 뭐 라운드 f, 라운드 x라고 쓰면 되는데 우변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0이란 상수 미분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df, dx는 값은 0인데 그거를 연쇄법칙을 써서 풀어서 썼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아래 값을 풀어서 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관계를 여기 있는 dy, dx는 하고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dy, dx 곱하기 fy가 넘어가서 fx다. 따라서 dy, d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라지 fx 나누기 fy.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음함수로 표현된 경우에 y'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fy분의 fx.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연습하다 보면 공식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3변수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기한 것에서 중요한 것은 x가 독립변수다. 이거 기억하면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f의 x, y, g는 0이다. 이건 이제 3변수 함수예요. 변수가 3개, x, y, g. 근데 옆에 가정을 보면은 자, 음함수는 어떤 것을 독립변수로 보느냐?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x를 독립변수로 생각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3변수 함수에서 g를 g의 x, y라고 봤다. 이게 지금 가정이에요. 그 x, y에 의해서 g가 결정된다는 소리고 독립변수가 그럼 누가 된다? x랑 y가 독립변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세 변수에서는 x, y가 독립변수. 그 얘기는 x랑 y는 서로 상관없는
각자 독립변수인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값에 의해서 g가 결정되는 그런 음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f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x, y, g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옆에 보면은 g가 x, y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고 따라서 x, y가 독립변수니까 x는 변수로 x를 자기 자신으로 갖고 y도 역시 자기 자신을 독립변수 y로 변수를 갖는 거고 g라고 하는 애는 x, y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니까 독립변수가 x, y, 변수가 두 개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연쇄법칙을 써가지고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f는 지금 x, y, g 세 개의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라운드라는 기호를 쓰면 되고요.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x에 대해서. 따라가 보면 되겠죠. f에서 시작해서 x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그래서 요 관계에서 보면은 f를 x로 먼저 미분을 한다. 그리고 x는 x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dx, dx가 되죠. x는 x로 미분한다. 자, 그리고 요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f랑 g의 관계는 f를 g로 먼저 미분을 한다. 그리고 g를 뭘로 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 라지 f는 0이다 라는 형태의 음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변을 x로 미분을 한다. 그럼 우변이 0이니까 미분하면은 여전히 0이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는 값이 0인데 그걸 풀어서 썼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리고 dx, dx는 x를 자기 자신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1이라는 값으로 바뀌고 따라서 0은 f의 x 곱하기 1 더하기 f의 g 곱하기 g의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의 x라고 하는 요 값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g의 x는 어떻게 되죠? gx 곱하기 f의 g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fx니까 g의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fx 나누기 f의 g가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는 이해했죠, 여러분? 0 되는 거? 왜냐면 음함수니까 f가 0이니까 좌변을 뭘로 어떻게 미분하든 우변은 0이에요. 0을 어떤 변수로 미분해도 다 0이죠.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이에요. 근데 라운드 f, 라운드 x는 지금 우리 그림 그린 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됐고 이걸 쭉 풀어서 쓰니까 0 이퀄 이렇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한 거냐면 g의 x라고 하는 이 편도함수 값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fx다. 그리고 g의 x는 뭐다? 그럼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정리할 때. g의 x는 얘분의 얘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g의 x다라고 하는 요 값이 뭐냐면 g의 x 미분이죠. 그래서 g의 x 미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값이. f라고 하는 음함수를 x로 미분한 거 나누기 f의 g에 대한 미분.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마치 식을 보면은 여기 g고 x잖아요. f의 g랑 x예요. 뭔가 뒤집어져 가지고 공식이 만들어진 것 같죠? 그리고 g의 y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데 g의 y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얘를 이제 끌어내려면 뭘 하면 되죠? 라운드 f, 라운드 y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렇죠?
지금 요 구조에서 한번 보세요. y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고 싶어요. 라운드 f, 라운드 y. f를 y에 대해서. 그 y가 있는 곳만 한번 찾아가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를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y를 y에 대해서 계산하고 f를 g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g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또 똑같이 가보면 돼요. 자, 그러면 라운드 f, 라운드 y는 f를 y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곱하기 y를 y에 대해서 그리고 더하기 f를 g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리고 g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dy는 y를 y로 미분한 거니까 1이고 라운드 f,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f, 라운드 g 곱하기 라운드 g, 라운드 y가 되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음함수에서 보면은 f가 0이니까 이 f를 y로 미분한 것도 0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면서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끌어낼 거냐면 g의 y라고 하는 이 편도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0은 f의 y 미분을 f 서브 y라고 쓰고 f의 g 미분을 f의 서브 g라고 쓰고 g의 y 미분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쓸게요. 그럼 라운드 g, 라운드 y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가 이쪽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f의 y 그리고 요걸로 양변 나눠주면 되니까 라운드 g, 라운드 y는 마이너스 f의 y 나누기 f의 g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모양을 보면은 g를 y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붙고 y가 이쪽에 g가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생각해보면 g라고 하는 것이 y라는 독립변수에 대한 함수였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었던 거고 g의 x 미분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g를 x랑 y에 대한 함수로 본 거니까.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진 예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 5번에 이 함수 보세요. 얘 음함수예요, 양함수예요? 생긴 모양을 보면 y는 뭐다 라는 게 아니니까 음함수죠. 음함수 미분하면 되는 거고요. 라운드 g, 라운드 x를 구해라. 근데 라운드 g, 라운드 x는 지금 우리 유도한 식에 의하면은 라운드 g, 라운드 x가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x 나누기 fg. 마이너스 f의 x 나누기 f의 g. 자,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라지 f가 뭐냐? 문제를 보시면 되죠. 라지 f는 뭘까요? 요 음함수를 좌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우변은 0이다를 만들면 돼요. f의 x, y, g가 0이다. 요 식에서 시작했으니까 요 주어진 문제도 요거 다 넘겨가지고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g의 세제곱 더하기 6의 x, y, g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놓고서는 요만큼이 뭐다? f의 x, y, g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라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자, 요거 x에 대해서만 미분하세요. 편도함수 미분. x의 세제곱은 3x제곱이 되고 맞나요? 자, y는 뭐가 돼요? 여기에서 x랑 무관하죠. x 미분이니까 y, g는 다 상수예요. 없어지고 여기는 x만 미분하는데 나머지 6, y, g는 상수처럼 생각하고 x 미분하니까 1. 남는 거는 6, y, g. 그렇죠?
자, 끝났고 F의 G, Z에 대해서 미분하면 G에 대한 미분이란 소리는 X랑 Y는 뭐다? X랑 Y가 상수다. 상수처럼 고정된 거다.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변화율이 없죠? G의 세제곱만 미분하면 여기서 3G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G에 대한 미분이니까 G만 변수고 X, Y 상수예요. 6XY 다 상수예요. 그럼 G 미분하면 1이죠, G가. 그러니까 6XY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6XY. 마이너스 1은 뭐 상수니까 미분하면 다 제로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되고 3으로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3으로 다 약분. 그러면 G제곱 더하기 2XY분의 X제곱 더하기 2YG. 이렇게 계산이 된다. 공식처럼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요. 우리가 지금 유도는 했으니까 요 식 이용하면 돼요. 자, 라운드 G, 라운드 Y도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주어진 식이 음함수니까 G의 Y 미분은 마이너스 F의 Y 미분 나누기 F의 G 미분. 요거 아까 기억하기 좋죠? 이렇게 G의 Y면은 G는 이쪽에, Y는 이쪽에. 이렇게 미분하면 돼요. 자, F의 G 미분은 우리가 위에서 구한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죠. F의 Y만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를 Y에 대해서만 미분해서 분자에다가 넣으면 돼요. 자, Y 미분이니까 XG는 다 상수처럼 생각하자. 얘는 없어지고 Y 세제곱은 미분하니까 3Y의 제곱. 그리고 6XYG는 어떻게 돼요? Y만 미분할 거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처럼 6XG가 상수고 Y를 Y로 미분하면 1이 되고 나머지만 남으니까 6XG가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 약분해 볼까요? 3으로 다 약분이 되니까 3으로 다 나눠주면은 G제곱 더하기 2XY분의 Y제곱 더하기 2XG.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죠? 음함수 미분이에요. 오늘 중요했던 건 연쇄법칙의 2변수랑 3변수 버전이었죠. 그래서 2변수랑 3변수 또는 3변수 이상으로 해도 연쇄법칙을 그대로 트리를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쭉 계산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음함수 미분은 독립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연쇄법칙 적용할 때 그 트리를 그려가지고 계산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3.6절에 방향도함수와 기울기 벡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